알로하, 하와이의 박미입니다. 월요일날 뉴스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중국의 황저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총리는커녕 문재인도 만나주지 않고 혼밥하게 하고 중국 기자들이 때리고 엎어지고 난리가 났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시진핑이가 방한 문제 진지하게 검토? 한일 중 정상회의 가속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과 한국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관계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참으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때는 혼밥하고 눈치나 슬슬 보고 중국한테 꼼짝 못하고 엎드려, 그리고 차려 열중시켜 경례, 엎드리면 엎드려 뻗쳐 이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역시 윤석열 정권에서는 미국과 함께 가는 모습, 일본과 함께 가는 모습, 여러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었는지 시진핑이가 이제 방안까지 검토, 중국과 한국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중요한 관계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진행을 해 가느냐에 따라 국가 문제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연준에서 매파적 발언들이 속속 이어지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공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번 주 20날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5.5에서요. 그렇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한 번 더 금리를 올린다, 이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매파적 발언으로 고금리 장기화 공포가 확산되면서요, 과연 우리나라 국내의 영끌족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을 늘리고요, 예금 금리를 높여서 수신 경쟁에 나서면서 대출 금리가 덩달아 상승하고 있고요. 2007년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미 국채 금리가 주담대 고정형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미국 국채 때문에. 국채가 저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 대한민국 채권 국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 누차 설명드렸죠. 자산은 이제 거품들이 빠지기 시작하고요. 너무 오랫동안 말씀드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오래전부터 저는 예측을 하고 말씀드린 것이 시간이 걸리죠. 또 각 미국을 비롯해 유럽을 비롯해 우리나라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을 또 쏟아붓고 그러면서 시간을 좀 많이 끌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빚이 너무 많이 늘었고요, 문제가 더 많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점쳐보고요.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높여서요, 수신 경쟁에 나서고 은행채 발행을 늘리면서 대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지난해 9월에서 11월 유치했던 고금리 예적금 만기를 앞두고 재차 예금 적금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죠.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농협, 신협 이자 많이 줄 테니까 돈 가져와라 해서 많이 이렇게 돈을 예치했습니다. 은행들은 또 예금 만기에 대비해 은행채 발행을 늘려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요. 금융감독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채 발행 금액은 전달 대비 89.1% 증가했습니다. 은행채 발행이 늘면 금리가 뛰고, 은행채 금리와 정기 예금 금리가 오르면 코픽스도 상승 압력을 받겠죠. 연준은 20일 기준금리를 연 5.5%로 유지를 하면서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연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했습니다. 안 좋으면 인플레 못 잡고 안 좋으면요, 내년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 말 박미는 몇 월 달인가요? 9월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자, 내년 말 금리 전망도 5%대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요, 5%를 유지하면서 쭉 오랫동안 금리 인상된 이 5%대로 간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시장이 지금 세계 금융시장이 이 말 때문에 얼어붙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방준비제도가 이전 전망만큼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신호를 보낸 가운데 높은 금리가 더 오래가 아닌 어쩌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좀 정확한 내신문이기도 한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연준 의원들은 전망가 논평에서 금리가 영원히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중립금리가 상승했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중립금리는 관찰할 수 없으며 경제가 특정 수준의 금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금리가 수요나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지 않는다면 중립금리는 더 높아져야 한다. 실제로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요, 높은 기준금리에도 경제와 노동시장이 회복력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립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면서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10년 동안 연준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서 중립금리에 대한 추정치 중앙값은 2013년에는 4%에서 2019년에 2.5%로 하락했죠. 2%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중립금리는 0.5% 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주택과 자본재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등의 요인도 중립금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고통 없이 내려가거나 성장이 급격히 둔화하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중립 추정치도 내려갈 것이라면서요. 현재로서는 더 높은 금리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높은 금리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입을 딱 다물고요, 금리에 대해서 별로 말을 하지 않았던 바로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몇 달간 기준금리의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다이먼 CEO는요, 하루가 늦고 1달러가 부족했다. 뜻은 행동이 너무 늦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항상 제롬 파월이 이끌어가는 연준은 금리를 올릴 때도 뭔가 퍽 부딪히면 그때 올리고 늦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올려야 할 때 올리지 않고 간다면 쓸모없는 행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난 18개월간 급격한 금리 인상은 따라잡기에 불과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금리를 지금보다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4개월 또는 6개월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은 4%에 달할 것이며 많은 이유로 둔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분 제이미 다이먼은 이번에 오래간만에 발언을 했지만 일찌감치 금리도 6% 이상 올려야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고요.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에 정확하게 저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물가 잡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연준이 주장하는 2%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오르면 오르지 지금 굉장히 시장이 안 좋다는 말씀을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먼의 여러 가지 발언은 연준이 금리 동결을 발표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연준은 올해 한 차례 추가 인상한 후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 번 더 올린 다음에 좀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가를 잡아야 시어가 그럴 거 아닙니까? 다이먼 CEO는 지난 1년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타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상당한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으며 올해 초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현재 상황을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한
하기도 했습니다. 불안하다라는 얘기는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다 준비해라 그 얘기죠. 예,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채권을 비롯한 비트코인까지도 다 비둘기파마저 내년 물가 상승률 2%로 떨어지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전부 하고 있고요. 추가 긴축 시사에 미국 증시는 금요일 날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연방준비제도가 정책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면서요. 연준 인사들이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며 강한 긴축을 오래 지속할 필요가 있다. 계속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미셸 보먼 연준 이사 콜로라도 주 지방은행 행사에 참석해 물가 상승률을 적게 2%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더 많이 계속 올려야 된다. 어디까지 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올리는 것도 전부 지금 두려워서 막 그냥 난리 났죠. 최근 석유 가격 등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이 다시 고개를 들자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비둘기파로 꼽혀왔던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의 예상과 반대로 연준이 여전히 물가와의 정쟁에서 승리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비둘기파마저도 그는 2024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2%로 떨어질 가능성은 작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의 임무를 진정으로 완수하기 위해 해오던 일을 지속해야 한다. 계속 가야 한다. 다음 수전 컬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금리가 기존 전망보다 더 높고 더 오래 유지돼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굉장히 매파 발언이죠. 추가 긴축은 확실히 정책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은 상태다. 끝나지 않았다. 우리 계속 금리 인상 간다. 자, 모두가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니고요. 이때쯤 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한 대로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고요. 영상 있는 거 계속 보내드리십시오. 제가 말씀 일찍 드렸고요. 누구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모든 연준의 총재들이 지금 매파와 비둘기, 비둘기야 매파로 전부 바뀌어서 쓴소리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하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기사 내용과 함께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할로.